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배우겠습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 정의 어떻게 했어요? 용어 정의할 때 광역도시계획이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그 광역계획권이 선 먼저 지정돼야 되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거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돼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안 되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건 수립할 수 없습니다. 작년 33회 때 이 광역계획권이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지역이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부터 꼭 기억하세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또는 도지사는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권자예요. 자, 다음 구분에 따라 인접한 광역이라는 게 2개 이상의 관할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죠? 국장과 도지사가. 다음 구분에 따라. 자, 거기서 박스로 들어가 보니까 그 박스에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 도, 특도, 이하 시도. 이제 큰 도죠, 시도. 여기 있는 사람들 시도지사라고 한다고 그랬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요? 시도지사보다 높은 사람 누구? 국장이 지정해라. 국장이 지정하고,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지정이 된대.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요? 그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정과 도지사입니다.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시도에, 자, 경기도에 있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럼 여기 시도잖아요. 시도에 걸칠 때는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라고요?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그런데 같은 경기도 안에 여기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에 광역도시 수립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3개를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같은 도 안에서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정과 도지사,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될 때는 국장이, 그리고 같은 도 안에 시군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런데 밑에 G.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지정 X 그랬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가 서울특별시가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여기에다가 광역계획권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는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하나의 관할구역이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 수립하지. 여기는 광역계획권 지정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없어요. 자, 근데 도는 어때? 도는 관할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도 안에는 시군이 관할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필요하면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지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지정권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 안에서 시군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아니에요. 그냥 당해적의 도시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구는 관할구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근데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나요? 일부. 2개 이상의 관할을 묶고 사는데
일부를 대상으로 요렇게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일부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를 대상으로 할 때 뭐 그냥 상관없는데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구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지정해라. 구단이면 구단위, 그리고 군단이면 군단위. 군은 광역시 군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 군 안에는 읍도 있고 면도 있죠. 읍단위, 면단위. 이게 가르지 말란 이야기예요. 구군 읍면의 관할을 단위로 지정한다. 그 말을 이해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부는 큰 전부를 대상으로 하니까 범위를 지정해 줄 필요는 없는데 일부를 대상으로 할 때도 구단위면 구단위, 읍단위, 면단위 이렇게 단위로 지정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이들이에요. 이들. 지정의 목적은 공간구조, 기능 연계, 환경 보전, 가장 중요한 건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지정해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법이 지금 누구한테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장과 도지사한테 지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 지정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는 뭐 할 수 있어요? 국장한테 도지사한테 지정해달라고 또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고 그리고 지정할 수 없는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이 국장 그리고 도지사에게 지정 변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진하게 표시된 거.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국장한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머지 지정 권한이 없는 사람은 지정권자에게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겠죠.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요? 국장과 도의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에 걸쳐서 실제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 이 세 개를 수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실제로 이렇게 수도권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서 수도권 전체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하는 것이고 같은 도에서는 도의사가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여기에다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어떻게 해요?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해당 지자체 의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견 청취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지정 앞에는 항상 심의가 있어요. 자, 심의기구는 심사하고 의논하는 기구인데 심의기구는 중앙정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방에 아까 지방이란 시도 시군구 있죠? 거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심의기구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도시. 근데 거기 진하게 표시된 거.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어디 심의를 거쳐? 국장이면. 그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중앙도시계획. 근데 지정권자가 광역계획권을 국장이 지정할 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심의는 동급끼리 이루어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작년에도 그런 지문이 나왔고요. 자, 국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고 또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러면 도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한다. 국장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한다. 그 진하게 표시된 것만 그래서 의심해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뭐 하겠어요? 야, 너희들 광역계획권 지정됐다. 야, 여기 너희들 광역계획권 지정됐다.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줘야 되죠. 의심해서 지정하고 통보한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만 제시하시고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지정권자가 도지사면 지방도시 바뀌면 안 돼요.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것만 진하게 표시된 것만 의심해서 지정하고 통보한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지정요청 진행 절차. 자,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어요. 여기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됐고 여기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어.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광역계획권 지정한 이유는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광역계획권 지정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뭐 배워야 돼? 광역도시계획을 배워야겠죠? 자,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란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어떻게 답해야 된다고요?
지정된 이 광역계획권에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됐으면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다. 앞으로 이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는 장기 플랜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인데, 근데 여기서 장기인데 수립 단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광역도시계획을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든지 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발전인데 수립 단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수립 단위는 없습니다. 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지들끼리 앞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인천시가 있다. 이미 수도권에 광역계획권 지정돼서 광역도시 수립돼 있어요. 누가 수립했겠어요? 여기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이렇게 공동 수립할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광역도시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정책 계획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거든. 지들끼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계획을 우리는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네. 자기들끼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행정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속력이 없는 계획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법률상 효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 광역도시계획은 여기에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장기 플랜인데 그럼 여러분 이 광역도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이 광역도시계획 이 내용을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이나 행정청을 상대로 다투는 쟁송을 행정쟁송이라 그래요. 자,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행정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것은 여러분이 쟁송 제기를 할 수 없어요. 쟁송의 대상이 되려면 나에게 개별적 구체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미칠 때만 쟁송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내부적 지침이지 우리에게는 직접 법률상의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쟁송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보시고 자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 수리권자 시험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게 요거 제일 어려워요. 자, 제일 어려우니까 누가 수립하는지. 자, 먼저 광역도시 수립하려면 광역계획권이 먼저 선 지정돼야 되겠죠.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안 되면 광역도시 수립할 수 없잖아요. 자,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지정한다 없어요. 국장이 지정한다고 그랬죠. 같은 도안에서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시도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안에서는 여기에다가 도지사가 지정하죠.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데 누가 수립하느냐? 자, 우리 법에서는 의무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무란 말은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강행 규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그림 보고 적어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어 있더라. 그럴 때는 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까요? 지정은 국장이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장기 플랜은 누가 수립해야겠어요? 여기서 이제 국장이 지정해 줬으니까 높은 사람이 나야겠죠? 여기에 있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여기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돼요. 그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도지사가 같이 서울시장과 우리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끼리 수립해요. 시도에 걸쳐서. 그런데 보세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강행 규정이라는 강행 규정인데 시도지사는 누가 지정해 줬어요? 지금 국장이 지정해 줬잖아요. 시도지사는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이 공동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뒤에서 이제 절차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국장이 광역도시 수립하도록 지정을 해줬는데 여기에 있는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3년이 될 때까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요.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시도지사가 3년 이내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3년 이내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국가계획 관련됐으면 누가 직접 수립하도록 하고 있냐면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다 강행 규정이라고 써요. 지금 거기 네 가지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3년 내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광은 3광이 최고예요. 3광. 5광 아니고 3광.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또 이틀 그대로 가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안에, 자, 경기도 안에 시군 뭐 동부권에 몇 개 시군 묶어가지고 도지사가 또 서부권에 몇 개 시군 묶어가지고 도지사가 또 이런 북부권에 몇 개 시군 묶어가지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해줬어. 그럼 누가 광역도시 수립해? 그 광역계획권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그죠? 시장 군수 같이 수립하는 지정해주면 그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같이 수립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는 광역계획권이 도지사가 지정해주면 그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냐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도지사가 지정해줬는데 그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3년이 될 때까지 승인 신청하지 않네요. 승인 신청하지 않네. 너 승인 신청하지 않아? 그럼 내가 수립할게. 그때는 누가 수립해야 된다고? 도지사가 수립해야 돼. 강행 규정. 그래서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국장은 시도지사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거나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같은 도에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이 네 가지 구분 딱 해서 여기는 다 강행 규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 경우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네 개를 딱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이건 강행 규정인데, 자, 밑에 임의적 수립이 있어요. 임의적 수립. 임의적 수립이라는 것은 임의란 말은 뭐예요? 하회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국장이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해줘서 시도에다가 여기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해줘서 국장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되죠. 자, 그런데 시도지사 같이 수립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자, 그런데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수립권자인 시도지사가 국장님 같이 수립해도 될까요? 라고 요청이 있어. 그러면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또는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와 국장이 뭐 할 수 있어요?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요청이 있으면 하회한다가 아니죠.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다거나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여기는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요청이 있거나 요청 필요 있으면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이틀 그대로 내려가면 돼. 밑에 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가 도지사님 같이 수립할까요? 요청이 있어. 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자, 시장 군수가 요청하거나 이들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로 바뀌면 되잖아요. 시장 군수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 군수와 공동 수립할 때 뒤에서 절차 배울 거예요. 이때 시장 군수와 도지사 공동 수립할 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이렇게 공동 수립하든 단독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아요. 원래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승인 X. 자, 그러면 또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돼. 2번. 자, 시장 군수가 같이 수립합시다라고 요청하면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같이 공동 수립할 수 있죠. 근데 시장 군수가 그러네. 그냥 도지사님 당신이 그냥 단독으로 수립해 주세요라고. 지들이 협의해가지고 도지사한테 단독 수립해달라고 요청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가 지들끼리 협의해가지고 도지사한테 그냥 깔끔하게 수립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러면 그런 단독 협의 요청에서 단독으로 수립해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예,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수립해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수립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문구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요청하면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예, 단독으로 수립 요청했을 때 단독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은 도지사밖에 없어요. 협의 거쳐서 수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가 그냥 요청 같이 수립합시다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도지사가 국장 당신 단독으로 수립해 주세요라고 협의해서 요청하면 그때는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문구가 요리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 2번만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틀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오늘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마 나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립권자, 요걸 예, 거기 있는 수립권자 제일 잘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권자하고 요 수립권자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광역계획권 지정권자하고 광역계획권 지정되면 광역도시 수립권자. 수립권자의 의무적 수립하고 임의적 수립 그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 보니까 자 항상 법은 높은 산하부터 먼저 부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수립권자에서 국장은 나왔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도지사는 우리 다 묶어서 시도지사라고 하죠. 시도지사 그리고 예,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다음 구분에 따라 이렇게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수립권자는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이렇게 해서 수립하거나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 그래서 거기 예, 박스에 있는 의무적 수립, 임의적 수립 체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원론으로 가면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예,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지정해주면 누가 수립해야 돼?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잖아요. 같이 수립해야 나중에 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집행되더라도. 또 여기도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강행 규정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해야 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특히 편익시설에는 상관없는데 광역시설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협의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자, 여기가 장기 플랜으로 우리 인천에서 서울까지 내려가는 지하철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어디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이렇게 해서 인천 어디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놓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을 통과시켜 달라 시켜주지 마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논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시설이나 편익시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혐오시설 같은 경우 그런 것도 협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또 무슨 제도를 두고 있어요. 야, 니들 공동 수립하는데 만약에 협의가 힘들면 우리한테 조정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가 조정해 줄게. 이게 광역도시계획 조정제도라는 이야기예요. 밑에 조정. 자, 그러면 조정은 누구한테 신청하겠어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안 된대. 우리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공동 수립해야 될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시도지사면 국장한테 조정해달라고 할 것이고 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도지사 시군지역에는 도지사가 대빵이잖아요. 도지사한테. 그래서 조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예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조정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근데 이 조정 신청은 반드시 공동으로만 조정해 주세요라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그리고 경기도가 같이 공동으로만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까요? 아니면 서울시가 단독으로 좀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을까? 예,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동으로만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예,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좀 내용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했어요. 그러면 단독 신청이 있을 때는 국장은 야 다시 한번 니들끼리 한번 협의해봐라고 기한을 정해서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기한을 정해서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어요? 단독 신청이 있을 때만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지 공동으로 조정해달라고 했는데 예, 조정 신청이 있는데 야 니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내려서 예, 재협의를 공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단독 신청이 있을 때만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다. 꼭 조심하세요. 자, 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단독 신청이 있으면 예, 기한을 정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세요라고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협의 공고는 예, 단독 신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공고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또 공동 신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국장과 도의사가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조정할 때 절차가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국장과 도의사가 조정할 때는 어디 심의, 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국장이면 어디 심의 거치겠어요? 그죠? 그렇게만 가면 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어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해라.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는 심의에 출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은 이렇게 조정 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했어요. 조정했으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조정 결과를 반영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답니까?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두고 있구나. 그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단독 공동 신청할 수 있는 단독 신청했을 때는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정리를 딱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 수립권자 조정까지 한번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광역도시 승인. 자, 시도지사가 수립을 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돼. 승인. 만약에 3년 내에 승인 시작하면 국장이 직접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승인권자는 국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자, 꼼꼼 체크 보니까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네. 자, 어떨 때냐면 아까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그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든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든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는데 아까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요청했으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같이 공동 수립할 수 있었죠. 또 시장군수가 도지사님 단독 수립해 주시라고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었죠. 그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거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때 그 요청에 의해서 수립할 때는 그때는 뭐 한다고요? 예, 그때는 도지사한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요청 나올 때 제가 승인 X 여기 있었죠? 자, 그거 꼼꼼 체크가 그 이야기예요.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거나 단독 수립할 때 이때는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요청 나오면 승인 X 요청 나오면 승인 X. 원래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안 받으면 국장이 직접 수립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도지사가 이렇게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아도 된다. 그 꼼꼼 체크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에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라. 그래서 승인권자는 광역도시의 승인권자는 국장과 도지사예요. 수립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렇게 수립했는데 승인은 항상 높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승인 없어요. 국장이 수립권자면 국장이 자기한테 스스로 셀프 승인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시장 군수는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라. 승인권자 국장과 도의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입니다.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이유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하죠.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는 승인권자 이렇게 정했고, 자, 여기서 요청 승인 X 방금 전에 봤고요. 광역